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덕 서당입니다. 예. 118회차 영상 올리는 날이네요. 오늘은 되게 그 신묘, 항상 사실 이 우리 제3의 세상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하고 하는 세상이 신묘한 장면이 상당히 다 신묘한 장면이잖아요. 또 오늘은 더 신묘한 장면을 보고요. 제가 그린 그림, 제가 본 것들 그린 그림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신묘하게 생각하고 아마 올리는 그런, 많이 올린 그림일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올려서 많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림. 오성재가 하늘, 우주로 승천하는, 네. 이것이 무엇인가. 예. 어제 수요일날 17회차 걸리버 천지현황된 거 이야기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올린 거 걸리버가 되고 일체유심조 돌아 누워 있고요. 또 태어나서 목욕을 하는데 점액질을 씻어내고 또 열심히 기차는 수미산 정상을 향해 갔고 그 덕에 도솔천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제가 또 편안하게 도솔천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경험을 했던 날이었고요. 요러면서 사열반이 오늘 시작돼요. 오늘 영상에서 사열반 시작됩니다. 해탈향이 정말 확실하게 승천해서 날아 올라가거든요.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쪽 세상에서 굉장히 정령의 나무를 보잖아요. 예, 정령의 나무를 보는데 한 그루만 딱 보거든요. 그때마다 그 나무가 형상이 좀 굉장히 남다르게 비춰지잖아요. 보석을 달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꽃을 달고 있다든지. 그런데 오늘 나무는 정말 보라 별꽃이 우주에 달린 거예요. 보라 별꽃이. 너무 아름다웠던 현상이고 그림이 발솜씨라 저 정도밖에 못 그렸고 또 오늘 내용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침 이날 2021년 9월 말일경에 무속인이 된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놀러 와서 저한테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나눈 대화가 또 재미있고 이렇게 인간계형의 각성자가 갖는 생각하고요. 또 저희처럼 깨달음, 수련이란 정진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또 알아차림하는 거랑 깨달음이라고 이번엔 제가 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 원래 깨달음이라고 깨닫는다라고 표현 안 하지만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속인 아는 지인과 제가 나눈 대화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고요. 역시 같은 각성이지만 좀 인간계형하고 상단의 자는 좀 서로 보는 시각이나 해석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블로그에 오랜 시절 또 저희 블로그를 읽어주시는 또 어떤 분께서 저보고 많은 분들이 치료나 힐러 등으로 활약을 하면서 일정 부분 돈을 받곤 하는데 갱이오님은 무상으로 가리지 않고 보시를 하고 계시네요. 참 좋은 일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어쩌다 좀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고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을 도움 주시느라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연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셔서 저는 이것도요, 이 마스터 신분이 있고 힐러 신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건 이제 연호님이 이제 우리 쪽 세상을 잘 몰라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인간계에서 직업이 있듯이 우리 이제 각성자들도 본인의 저기가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예, 저는 사람을 치유하는 조정레이, 의사, 간호사, 이런 간호조무사
이런 의료계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특수 계급이에요. 저는 많진 않아. 그쪽 세상에서도 많은 계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서도 저는 병원 생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가 중환자실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간호사 선생님이었다, 어느 때는 간호조무사 선생님이었다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병원 근무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세상에서 저의 신분이고 제가 봉사하고 있는 루시 보살도를 가진 보살의 행위를 저는 그쪽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미 직업으로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다른 직업이 있어서 거기서 저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영성 부분 가지고 제가 이걸로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는 되는 상황을 하늘에서 저는 만들어 주시는 사람이잖아요. 예. 금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일찍각성이 돼서 어렸을 땐 집이 가난했지만 제가 이제 가난했지만 각성자여서 제가 맘먹은 대로는 어느 정도 누리면서 제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각성된 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궁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땅값도 비싼 동네 살고 있고요. 저기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어휴 그거 팔아도 얼마야, 한 자리 팔면 얼마야 막 이러실 정도로 예, 그런 가격대의 동네에 저는 김포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저번에도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깨 작업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작년에도 같은 들깨를 작업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저기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밭에서 일하는 거랑 그래서 30억짜리 밭에서 일하는 거랑 같냐, 기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크게 내가 이거 영성 이야기로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뭘 취해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금전이 갖고 싶다면 저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저는 해요. 예. 이쪽에 공장들이 많아요. 김포 쪽에 제2고속도 인천 고속도로도 있고 항도 가깝고 공항도 가깝고 길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공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공장 가서 저 필요하면은 저기 우리 아줌마들하고 가서 그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제가 근무 시간 외로 가서 아르바이트 주말에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저는 금전을 취하는 그런 계급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계급이 있어요. 힐러 계급이 있고 마스터 계급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이걸로 이렇게 이 영성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를 하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급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그분들이 좀 나쁘다? 영성팔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진짜 영성팔이는 뭔지 아시죠? 이걸 빌미로 갈취를 하고 속이고 말이죠. 이런 부류의 나쁜 그런 분도 있고, 진짜 영성팔이는 바로 정명석 씨나 진짜 솔직히 썩은 우유 허경 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영성팔이 하는 거지, 각성을 가지고.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니고요. 저 요즘 또 어린 양 아버지랑 저랑 또 그런 또 기독교적인 과정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내가 예수다, 내가 가끔 대화를 한다 해서 아버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크게 드러내고 이거를 부각을 시켜서 많은 이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부류의 각성자, 진짜 영성팔이 하는 각성자랑은 전혀 다른 부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각성이 되면 이제 하는 일이 다 있다, 신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님.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정말 지금도 제가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고, 한 5손가락 안에 들만한 사건 중에 하나. 예. 이거 정말 너무 신묘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예. 이 118회차 사열반 시작, 오방신 동물의 승천. 21년 9월 28일입니다. 야, 이때 제가 그랬잖아요. 상당히 정신이 없고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가 펼쳐지던 시절이고요. 진짜
몽환이 빰타지 세계는요, 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황금나비, 노란나비, 이따만한 나비가 현실에서 나한테 날아오고요. 걔가 날개 끝에 이렇게 포토를 달아가지고 끝없는 공간을 우주 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겠고, 꼬리 아래쪽에 그런 게 있고요. 아니, 그리고 막 그 말이요, 그냥 내가 부처님도 하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뒷모습으로 그러고 있고, 어? 또막 웬 오토바이는 그냥 버스를 몰고 막 수미산을 향해 가는지, 어? 또 막 그 흰 기차는 무악해서 이렇게 말이야 그 수미산을 초록색, 그 황금색, 흰산 이렇게 세 개 색으로 구분된 산을 어찌나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또 막 그 또 일반 생활 또 하고 있잖아요. 남편 신하고 꽁냥꽁냥 사랑을 나누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튼 너무너무너무 뭐 눈만 감으면 너무 재밌는 세상이 펼쳐지던 이런 시절이 이때가 이 제가 이 초급신이라 재밌는 시절이고, 이때도 아직은 제가 저의 이제 오른쪽 에너지 다윈이랑 이쪽에 있는 리원이가 이름은 뭐 받지 않았을 때고, 그 이름은 아직 더 한참 있어야 받아 알려줘요. 그동안에 이름 받기 적기지 굉장히 많은 봉사와 신비적인 세상에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해탈, 열반, 뭐 아무튼 이런 수없이 많은 감정 정화, 의식 정화, 전생 정화, 미래 정화, 우주에서의 이 그 전생도 알게 해서 막 그런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굉장히 재밌는 시절이고 판타지에 안 빠질 수가 없는 시절이고요. 막 착각이 안 될 수가 없는 시절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배가 전 세계 신들을 태우고 그 피신시켰다. 이제 저번 수요일 날 말한 거에 이제 원시반번 일본 후지산 쪽에 이제 그 심해 쪽에 화산 터지는 걸 내가 메꿨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이제 에너지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 그런 거 다 불보살 아란행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번에 학을 타고 학이 나를 데려간 곳에는 제가 처음으로 이번 생에 나의 신분을 아는 계기, 조정래 이 의료인 나의 신분을 아는 그런 계급을 경험하게 됐고, 학이 나를 데리고 우주로 날아가서 나한테 이 차크라 방이 생기게 해줬고, 목차크라랑 심장차크라 방이 생기게 해주었고,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단으로 지금 노란 방하고 황금 방하고요, 태양 방하고 이제 또 주황 방에 생기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상단에서 아즈나에서 목차크라, 심장차크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고,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 드리고자 하는 또 지식편 또 118회차에 또 못 쓰는 글이지만 정말 정말 못 쓰거든요. 본 거 그대로 표현을 잘 해내야 되는데 글솜씨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씁니다. 예. 정말 잘 쓰진 못하지만 영구히 남기는 자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편안하고 무난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에서 어렵다고 자꾸 그러네요. 거기다 저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면은 그게 저의 자산이고 우리 천인들의 훌륭한 교재 도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저 미래에. 예. 자, 가봅니다. 2021년 9월 28일. 참으로 신묘한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우주 공간에서 약간 파란 몸을 한 모습으로 조용함을 즐기며 앉아 있었다. 오늘은 우주가 조용하고 고요하며 편안한 것이 참 좋다. 시바가 되어 있어요. 시바신이. 웃기죠? 그리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 우주 공간에. 굉장히 거대한 모습, 몸을 시퍼러둥둥 해가지고. 그런데 나의 5 동물들이 보였다. 청룡이 맨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로 청룡 등에 백호가 있고, 그 백호 등 위로 초록 거북이가 있고요. 그
백허 위로 주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 쪽에 황룡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5마리가 열심히 저 지구에서부터 우주로 막 승천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아래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심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청룡 등에 다 엎혀가지고. 그런데 불새가 열심히 주작이 열심히 날개짓을 해요. 그 이제 청룡은 되도록 몸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바로 세워가지고 열심히 꼬리 쪽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오고 이 주작이 날개짓을 하는 걸 이 청룡이 이렇게 꼬리를 좀 도와주면서 서로 열심히 승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장면. 이거 상당히 시간 타임은 한 10분 이상 15분 20분 가까이 그런 장면인데 정말 위대하게 거룩하게 올라왔거든요. 뭐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말은 이렇게 짧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간 타임이었고 너무 멋진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5동물이 5 신수가 영수들이 서로 탁 꼭 끌어안고 붙어가지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모두 합심해서 제가 있는 우주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있는 눈 맞춤하는 데까지 올라왔어. 근데 제가 시바니신 이제 시퍼르둥둥한 몸을 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걔네들을 보고 잘 왔다 내 새끼들 이런 거예요. 야, 이것이 그때는 조금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4열반 중에 1차 열반이 일어난 거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에너지체를 만들어냈잖아요. 백호 만들고, 청룡 만들고. 청룡이 몸통 중간까지만 있고 상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 청룡이 몸통, 상체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주작은 이미 불새 왔었고. 그 다음에 배가 초록 거북이였고, 또 거북이도 왔었고. 이미 다 만들어냈는데 얘들을 태우고 내가 승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열반인 거야. 동물의 겁을 벗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 됐는데 가슴이 되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제가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동물의 겁을 벗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 감정 어떻게 표현해줄 수가 없네. 아무튼 이게 1차 열반입니다. 다음 2차 열반 과정에 들어가시니까 일단 다음 내용 다가기 전에 여러분 열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고 갑니다. 열반에는 4가지 열반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라고 있대요.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부처의 성품을 뜻함이고, 2. 유여의 열반.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 3. 무여의 열반.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4. 무주처 열반. 번뇌를 소멸하고 청정한 지혜를 얻어 생사도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상태. 요건 해탈 단계잖아요. 다 넘어선 단계. 그래서 열반도 4종류가 있는데 본래 자성 청정 열반이 있고요. 유여의 열반, 무여의 열반, 무주처 열반이 있습니다. 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거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부처의 성품, 선함을 말하는 거고, 맑음을 말하는 거고, 유여의 열반,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 있는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여의 열반,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굉장히 참나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무여의 열반 상태고요. 무주처 열반은 번뇌를 소멸하고 청정한 지혜를 얻어 생사도 열반에서 집착하지 않고 중생에게 요 상태가 지금 제가 어제 통증 쿤달리니 통증 때문에 고상하시는 분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게 그거잖아요.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진정한 이제 지혜를 얻어서 생사도 넘어서는 이런 집착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진 게 바로 무주처 열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각성하시면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내용. 신비한 세상. 이것도 정말 너무 신비했는데 21년 9월 29일이고요. 와, 오늘은 우주에 회색, 오각, 보락, 별꽃 나무를 경험하다. 우주에 또 시바처럼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나의 눈앞에 커다란 회색 나무가 생기더니 무수히 많은 별꽃이, 보라 별꽃이 자수정 보석 별꽃들이 무수히 피어났다.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자수정 별꽃들은 어찌나 촘촘하게 피어났는지 보라 등불처럼 반짝인다. 이 나무는 다음 과정에서 성안 가운데 들어간 것이었다. 사열반. 생명의 나무들이요. 성안에 생명의 샘 우물을 기준으로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때 어떤 성안에 제가 우주에 있는 성안에 들어갔는데요. 이 나무가 그 삼각형 기준으로 이 샘의 우물이 있으면 연못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이렇게 세 포인트가 놓여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에 제가 성 안에 들어간 거였어요. 나중에 이 성 안에 들어간 거 계속 나와지니까 이야기 들으세요. 이 현상은 유여열반 현상이다. 유여열반. 두 가지의 열반이란 궁극의 목적인 열반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두 가지 열반이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말한다. 유여열반은 나무미 있는 열반 뜻이고 무여열반은 나무미 없는 열반 이라는 뜻이다. 이때 나무미 무엇인가에 따라 열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 이번 생이 해야 할 일들을 완성. 오감은 좋고 그러나 싫음은 느끼지만 남은 것이 없다. 요것이 제가 바로 저의 오방신 동물이 이 지구에서 승천에 올라와서 시반신처럼 우주 공간에 앉아 있는 저한테 날아왔을 때 하고 이 우주 공간에서 성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문 앞에서 이 회색 별보라 꽃나무를 보고 제가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감각은 되게 좋은데 여러 가지 오감을 느끼고 다 좋은데 싫다라는 이런 감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느낌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나쁜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감은 좋고 그러나 싫음은 느끼지만 남은 것은 없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알아차림한 걸 이렇게 짧게 핵으로 써놨어. 완전 멋지게 써놨네 지금 봐도. 그때 들어왔던 이 의식 상태예요. 초월적인 의식 상태. 이렇게 이것은 도라지 꽃인가 무엇인가 절대계 그레이 회색 나무 몸통에 이제 회색은 대리석색은 무엇을 암시냐 하면 돌처럼 단단함을 의미하고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회색 나무 기둥에 보라 별꽃을 피워내기까지 오방신을 만들어서 얘들을 동물의 겁을 벗어던지게끔 승천시키같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뜻이 이 회색 나무 기둥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각성하시면서 회색 대리석이나 회색을 보신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하고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훌륭해라고 내면에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성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 나무 뒤로 이 희미한 살색빛의 안개가 시야를 흐리게 한다. 희미한 안개들로 보이는 세상. 무언가 성 같은 게 보여. 연못 같은, 이렇게 분수 같은 것도 보이고, 문도 보이고, 굉장히 커다란 성도 보이고, 더 들어가집니다. 점점 들어가집니다. 희미한 안개들로 보이는 세상. 살색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막 궁금증이 들게끔 이 보라 연꽃 뒤로 아주 나를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름다울 듯하다. 예.
참 인상적인 별 보라 꽃나무다. 요때 제가 이 그 천상의 성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샴발라 세상은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성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그 성의 생김새, 제가 천공성이라든지 샴발라 세상이라든지 또 그 아틀란티스처럼 생긴 그런 성이라든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성경에 예루살렘 나와 있는 그 성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나가지면서 또 설명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성을 많이 경험을 해요. 굉장히 재밌는 세상이에요. 아름답고. 자, 보라별꽃은 사슬하라 의식의 꽃이고 작은 감정도 끊어내는 무심의 세계입니다. 이 보라 별꽃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감정이 동요가 일어나질 않아. 진짜 무심의 세계에 굉장히 들어가졌고요. 이 버럭 소리는 지르는데 필요한 것에 그렇지만 화내니 금방 사라진 상태. 화가 남이 싹 사라져. 버럭 소리침과 동시에. 뭐? 이런 거와 동시에. 오래 남음이 없어지는 거야. 희한한 초월적 상태에 들어가집니다. 심성이 오래 앙금으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버럭 소리는 지르나 뒤끝이 전혀 없어. 아주 단순해. 참으로 희한한 상태다. 지금 나의 상태와 같다. 불필요한 인연들 다시 한번 정리.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기. 예. 인간계에서 한 번 더 인간계의 그 친분, 지인 정리를 좀 시켰습니다. 불필요한 건 다 끊었어요. 예. 자, 도라지 꽃만 알아보겠습니다. 도라지 꽃같이 생겨가지고, 이 깊음과 따뜻한 마음, 애정, 저금령들은 저급한 짓을 한다. 그러고도 깨어났다 하고 거짓의 탈을 쓰고 있다. 그들은 금전의 노예들이다. 진실하지 못한 자, 벌을 배로 받게 될 것이다. 에너지들은 그런다. 그것이 원리며 이치의 세계. 이 깊음과 따뜻한 마음의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저금령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성하시면서 저금령들하고의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는 빨리 인연을 끊어내십시오. 그게 우리 각성 과정에 도움되고 나의 에너지 정화에 있어서 큰 도움 됩니다. 아셨죠? 자, 에너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 에너지를 갈구하지 말고 뭐 되게 해줍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에너지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아셨죠? 그러면 내가 에너지에 끌려가지 않으면 내가 중용의 상태에 무심의 상태에 무소유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걔들이 나한테 와서 친구 되려고 하고 친구가 돼요. 에너지들이. 모든 것은 돈도 에너지고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런 것들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끌려가면 더 멀어지는 거고요. 내가 여기 탁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그 에너지들이 와서 나와 친구와 벗이 되고 나를 보살핍니다. 이렇게 벗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캐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도 알아차림 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보고 어디까지 느끼고 어디까지 알아차림 할 것인지는 그대의 눈과 내면을 강력히 믿는다면 그대를 바르게 이끌어 줄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 바로 당신 안에 가슴에 그대의 신성이 그대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믿으세요. 아셨죠? 내면에 집중하세요. 바르게 이끌어 줄 거예요. 예. 자, 오늘부터 제가 요거 이 무속인 후배가 놀러와서 후배랑 나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무속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침 직장 후배 중에 무속인 후배가 된 후배가 놀러 왔는데 미스커피 한 잔 얻어 먹고는 나의 앞으로의 운세를 봐주었다. 재미있다. 무속적인 해석과 나의 에너지적인 해석이 교묘하게 일치한다. 예. 무당이 된 후배는 내가 그려놓은 보라별 나무 그림을 보고 그
위에 있는 그 나무는 성황당 나무라고 했어요, 저한테. 예. 그쪽 세계도 꽃은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보라색을 본다고 합니다. 무속인 쪽에서도.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보라꽃은 참 좋은 것으로 서로 같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보고 우리 후배가 저의 하는 소리가 선생님도 신감인 거 알죠? 그런다. 맞다. 나도 안다. 그래서 설명해 줬다. 무속인들은 인간계의 영들이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각성된 것이고, 이 고도의 이제 각성자는 이제 그 수미산의 영역으로요, 신들의 영역의 사람들로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해 줬고, 이들이 어찌 설명해 줬지만 우리 그쪽 분들이 이 아라한과 불보살이 하는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그래서 후배가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해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점선은 잘 치진 못해요. 능력은 좀 있습니다. 예지력, 꿈이라든지 직감과 예감은 뛰어난데 그런 타인에 대한 이런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는 이 각성이 발달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면은 관심 있는 분야로 그 재능이 커진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원래 원래 젊어서도 저는 이 각성자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내 자신, 나의 내면이 더 중요했지.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능력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다 하여도 그렇구나라고 여기서 내리지 입으로 내뱉지 마라. 이거 명심하세요.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나는 점사는 치지 못한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해석이 전혀 다르다. 그게 나 같은 존재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는 말 맞다. 하는 일이 조금 다른 영역의 각성자니까. 예. 후배한테 우리들은 그 에너지로 보는 관점과 초월적인 의식으로 각성해 간다고 말해 주었다. 수련하는 이들은 해탈과 열반을 통해 가는 인생이다. 말해 주었다. 그들은 의식이 위로 상승하기 힘들다. 이유는 그렇게 깨어난 각성자라 그러하다. 후배에게 그 일이라도 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 후배가 각성되기 전까지 상당히 고생하면서 살았거든요. 무당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거라도 잘 되면 좋겠다라고 되게 축복해 주었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몇 년 지났는데. 아무튼 당시 글 쓰던 그 23년 현 시점 후배는 여동생 또한 얼마 전에 가족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이제 무당이 됐는데 딸들이 무당을 하고 있어도 후배의 친정 어머니는 모릅니다. 예. 두 딸도 엄마가 알까 하여 시시하고 조심하고 있고 후배가 저보고 엄마 보게 되더라도 말하지 말라고 신승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다른 지인들하고 이제 직장 후배들한테 입단속 시켰어요. 이제 후배 어머님 오시면은 말하지 말라고. 예. 비밀을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왜냐면 어머님 후배한테는 딸도 동생도 그렇게 서로 무당 가족이 되었지만 엄마한테는 이게 상당히 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 저희 다 주변 입상도 시켜놨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조심하고 있어요. 어머니 가끔 봬도. 후배가 가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갔다. 선생님께서는 오는 행운들 모두 퍼주지 마세요 하고 갔다. 후배가 내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각성 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을 모두 행운의 증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도 제가 이제 쭉 그려놓은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책이 그 당시, 지금은 제가 다 파쇄해버리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가 다 일일이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이런 대행운의 이런 증표가 어딨냐, 이러면서 저보고 그림 그려서
공개하지 말라고 저한테 충고를 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후배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왜 자꾸 다 나눠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행운은 받으라고 주시는 것들인데, 예? 천지신명이 주는 것들인데 왜 나의 것을 모두 너무 나눠주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21년 그 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어요. 아, 이거 절대계에서 주시는 이런 행운의 징표들을 나에게 주는 행운의 사인들이고 사랑이신데 내가 이거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눠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그런 현상들도 이제 글로서 제가 이제 세상에 알리거나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마침 하고 있었는데 이 후배가 놀러 와서 이걸 또 저한테 충고와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들었지만 후배 말을 듣고도 어땠냐, 제 상태가 어땠는지 이거 들어보세요. 이게 초월적인 자와 인간계의 각성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뭐 이번 생 그냥 나누다 가는 거지 뭐. 나에게 뭐 오는 만큼 받고 나눠주고 하면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짝 제가 그랬잖아. 살짝 욕심은 좀 났었죠. 그게 꿈의 몽으로 쳐다보면은 그 제가 그리는 그림들, 저의 그 현상들이 모두 엄청난 그 행운의 꿈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살짝 욕심은 났지만 그래도 뭐 그래 내가 베풀다 보면 나도 좋고 다 좋은 게 세상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두 번째로 더 크게 가져갔어요. 나도 좋고 세상도 좋아지겠지. 예. 그러고도 나서도 저는 계속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리고 가끔 인스타에다가 제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행운을 받아가라고 그림을 계속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분들이 종종 그림 얼마 줄 테니까 3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그림 달라라고, 뭐 어떤 분도 50만 원 줄 테니까 그 그림 저 주십시오라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쪽지 남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댓글 남기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후로는 저는 그림 안 팝니다 한 이후로는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저쪽 세상의 것이고. 그래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모두가 나누고자 함이지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이 저의 그 영적 세상의 하늘 세상의 1000개의 그림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함께 나누자이지, 모두 함께 행운을 받아가시라는 뜻이지 개인적인 뜻은 없습니다. 예. 그 블로그에는 각성 과정이 고스란히 글로 남겨 일기 형식으로 두 수 없기는 하지만 나의 과정을 점검하고 나를 다스리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6년 차입니다. 나눔하기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너무 나눠주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온 행운인데. 그렇지만 저는 또 돌려 생각합니다. 했었습니다.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어차피 행운이 온 거면 내가 먼저 받고 내가 갖고 나머지 나눠주는 거지, 나한테 먼저 오지 다른 이들한테 그 행운이 옮겨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행운도 모두 함께 나누자.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에너지 세상을 나누자. 그겁니다. 저의 기조는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에 또 글도, 사실 블로그에는 그냥 일기 형식으로 굉장히 그 단편식이고요. 깊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더 깊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지고 더 해석을 잘하는 부분은 바로 이 웹소설의 이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후일 몇 년이 지나 이 자료들은 내가 천인에 대한 정보를, 하늘 사람들의 세상을 이렇게 네이버 웹소설 제3에는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시리즈로 글을 남겨 영원한 자료가 되게 하는 좋은 날에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들이 쌓여서 증거가 남아서 모두가 나누는 삶입니다. 나마스테.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있나요? 뭔가요?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가벼운 그런 가벼운 상태, 인생 살면서 이 가벼운
해탈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인 거고요. 남음이 없는 거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고. 어? 스스로 그냥 정신과 몸, 마음이 맑아져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가 요즘 또 그냥 각성되셔갖고 이 갱년기 각성되셔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 몇 분 와서 글 다시는데 약간 맑음이 느껴져서 제가 다 기분 좋습니다. 뭐 수련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다. 어느 날 갑자기 수련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랬다. 근데 그분들의 맑음이 저한테 전해지거든요. 얼마나 선하고 맑으신 분들이면은 그런 선택을 받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신과 몸이 그렇습니다. 맑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예. 아무튼 뭐 이번 인간 생에 너무나 많은 미련과 애착과 집착을 갖는 것도 수련에 큰 도움은 안 되는 듯 합니다. 예.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이번 삶에 큰 애착과 집착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원래 87살 2월 14일이 저가 죽는 날인데 저는 미리 가도 괜찮아. 그때까지 나 상관없어. 언제 가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 갖고 사시면 되게 즐거워요. 가볍고 미련이 없어. 무겁질 않아요. 마음이나 몸이 무겁질 않아.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들어와 계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하루를 한순 매 순간은 살더라도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요.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이런 의식 상태, 정신 상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그 쿤달리니 각성 다 이겨내시고, 응? 그리고 소각성 시절에 이번 인간의 삶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진작 커지지 못하고 44년 끌어안고 살아왔으니 말이죠. 지금은 46년, 7년째.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되게 가벼운 상태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21년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소각성자 시절에 그때도 그때도 각성자였잖아요. 그때 되게 행복했던 삶이에요. 젊었죠, 예뻤죠,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되죠, 궁하지 않죠, 진짜 모든 것이 되게 조화로웠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욕심이 여기까지 한도 끝이 차가지고 제가 낙마했다가 다시 지금 피라미드 깨지고 다시 제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서 더 그 당시 소각성 시절에는 이 인간의 삶이 상당히 소중하고 되게 좋았어요. 행복했고 집착이 좀 있었어. 미련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애착, 미련, 집착 없어요. 요렇게 단계가 각성 단계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삶도 나쁘지 않아요. 이 각성자의 삶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는 늘 고단하게 일을 많이 해. 우리는 정말 부지런해야 돼. 엄청난 열정쟁이거든요. 정열쟁이 등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업무, 일에 묻혀 살아요. 그럴 때가 아주 많아. 늘 피곤하고요. 육신을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금 영상 찍고 이러고 이것도 바쁜 거지 뭐. 이 시간에 누워서 좀 쉬지. 좀 있어요. 지금 농사철이라 종종 바쁜데. 저번 주 내내 바빴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래서 섭자리 얻어맞아갖고 여기 다 났죠? 저 이렇게 치료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김포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치료 잘하는 선생님으로. 아무튼 그래서 육신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에요. 가만있질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왜냐? 쿤달리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면역체 인간으로 만들어요. 건강한 사람으로. 잘 각성하세요. 각성되신 분들. 응? 자, 이런 건강한 사람 되니까 믿으세요. 내면을 믿으시고, 아셨죠? 제3의 눈 믿으시고,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어차피 될 것은 되는 것이고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응? 어차피 될 건 되는 거 아닌 건 아닌 거야. 미련 두고 애착하고 애절하게 전전긍긍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모든 일은. 특히 물질에 대한 애착, 욕심, 집착 그런 것들이 각성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가벼운 상태에 놓여지십시오. 이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바로 의식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3계를 넘어선 존자.
3개 뭔지 아시죠? 저번에 이제 수미산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6개, 새개, 무새개. 예. 그러나 우리는 요 6개, 새개, 무새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돈다. 예. 요 나무가 아까 제가 보라꽃 나무가 바로 6개 나무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보라별꽃 나무가. 어차피 인간은요 죽을 때 벚꽃 불에 구워지고요 가루가 되잖아요. 공기 중에 바람 타고 활활 날아가는 것이. 그런데 예? 또 무엇을 가지겠어요. 저는 이 다음에 저는 납골당에 절대 저 누란 소리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뿌려주라 할 거예요. 저 학 타고 날아갈 거예요. 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번 생. 뭐, 어?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 이건 많은 선자님들도 말씀하시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저 이제 연부제에서 우리 잔우가 하는 일이 이번 생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거든요. 영혼을 좀 약간 수선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기억 DNA를 좀 지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육체 입자들이 고장난 거 있으면 그걸 좀 수선도 하는 것이 이제 잔우가 지내는 연부제 세상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번 생 기억 모두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올 복은요, 어떤 형태로든 복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 전전긍긍하면서 동요되고 끌려갈 필요 없어요. 아셨죠? 요즘 자꾸 먹을 것을 안 먹게 합니다. 이 당시 그랬어요. 먹을 것은 과일 중에 보라별꽃 때문에 그런지 자꾸 포도만 먹게 했습니다. 보라색 음식만. 보라색 음식만. 가지라든지 보라색 음식만. 그 제주부 뭐 있는데 그런 거 보라색 쪽만 자꾸 눈이 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라지 나물 상당히 많이 먹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 차원 증상이 또 살짝 있어요. 태양신경청은 늘 힘들어요. 그렇다고 현재 몸 아픈 것은 디스크나 소염제나 항생제들은 약 복용도 거의 복용을 안 하고 있었다. 약을 덜 먹는 데가 지친다거나 더 심하게 아프지는 않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에너지가 넘쳐서, 그 아픈 중에도 에너지가 넘쳐, 이게 쿤달리니 인간입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갱년기 여성 맞습니까? 에너지체가 이런 에너지체인 거예요. 아무튼 이게 문제야. 이게 쿤달리니 인간이에요. 그냥 이런 현상은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에 나의 통증들에 의해서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 다 지나가리라. 이 아픈 통증들은, 이 통증이 있는 속에서도 에너지는 넘친다, 힘이 넘친다, 그거예요. 파워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정열이 넘치고, 이게 바로 쿤달리니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이놈의 에너지 너무 이 수승화강 에너지 열 때문에 또 위장약은 또 가끔씩 달고 차원 증상을 늘 이뤄하다. 이 위장염 증상으로 신선은 상승합니다. 무당 후배가 저한테 신점을 쳐준 거는요, 그날 2021년도에는요,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거고, 명상가적인 해석을 해보면, 나는 내년 연말까지는 각성가정이 쭉 이러려는가 보다. 시간을 앞당길 것인가, 천천히 갈 것인지는 모두 내 안에 답이 있으며, 그렇다고 내가 안도 답도 아니며, 그저 바라보는 것 뿐이죠.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까 답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하는 것이지. 후배가 이제 신점으로 저한테 이때 이 내용 속에는 이제 개인적인 거라 없는데요. 저의 이 상태가 한 2년 좀 더 갈 거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참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도 맞았고, 지금 21년, 22년, 23년, 3년째잖아요. 지금 아직도 제가 각성 중이니까. 각성 중인. 근데 우리는 제가 소각성 시절 지내봤지만 12.3년, 15년 그랬거든요. 평생 우린 각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할 수가 없어. 제 젊은 시절 경험상. 우리는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이렇게 두 세상, 여기 세상하고 저쪽 세상하고 사는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정하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후배도 그런 대로 잘 봐준 거 아닙니까? 저의 이 상태를. 네. 선생님의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후년까지는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글의 요지는 바로 내가 어떤 진화자의 형태인가를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영성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자면 그 신선 과정, 학을 타야 알아. 학을 타야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불보살과 아라한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천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웹소설 시리즈를 첫 회부터 착실히 읽어 올라오시거나 1편부터 착실히 들어주시면 천인의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한테서 일어난 일들을 도입이 되면서 아,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의 상승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우리 천인들은 황령으로 시작돼 사하스라부터 개방이 돼서 이 지구핵과 연결된 사람들은요, 처음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은요, 이 그 전 세계에 2,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천인 해도 제가 저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극소수의 사람들이니까 저의 이 극소수의 자료가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생에 이 반평생 55세까지 살면서 이 인생에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거 이거 같아. 이거야. 그래서 저는 하고 있고 이제는 저의 내면에서도 글 쓰기에 응원하고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글을 바르게 쓸 수 있게끔. 처음에는 저한테 글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왜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일기 형식으로 쓰니까 저의 내면에서 그 당시만 해도 보호령이 이제 내면에 스승이 계셨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내면의 스승께서 저보고 글 쓰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 왜요?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무 그분들이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쓸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글 쓰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은 저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일단 저를 오해할 거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또 잘못될 수도 있다.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 각성된 이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셨어요. 당시 내면의 스승께서.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에너지체들이 이제 다윈이나 리원이가 완성되고 나서는요. 나중에는 리원이가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아줘서 이 월사까지 오고 월사서부터 제가 이제 웹소설에 이제 글을 쓰기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응원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번왕 레타트론의 이 임무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천인 과정을 저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고요. 서양체들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아시게 되실 거고 많은 상승 과정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속적인 선택의 인도요. 우리가 겪는 것들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나 의식의 차이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월적인 의식이냐, 현실적인 것이냐의 차이가 있고요. 보는 것들에 대한 그 해석도 상당히 다르다 그거예요. 같은 꿈을 보고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러나 한 가지는 해석은 모든 현상들이 좋은 것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그건 우리 후배가 얘기해 준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림을 다 보고 나서 해준 이야기니까 우와 이거 무슨 뭐 대박도 이런 대박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다 행운적인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7년 대운, 3년 대운, 뭐 5년 대운, 뭐 10년 대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셨죠? 그 행운을 우리가 각성 중인 거는 그 행운을 누리고 있는 시절인 거예요.
저쪽으로 말하면 10년 되은 뭐 20년 되은 평생 행운이 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세 개의 삶이, 이 특별한 경험들이, 예, 특히 이제 그쪽 분야에서도 이 흰색과 보라색 부분은요, 상당히 이제 상이자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흰색과 보라색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붉은색하고 검정색을 먼저 경험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흰색하고 그 황금색 경험을 하잖아요. 검정색하고.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붉은색하고 검정색을 먼저 경험을 하는데 저희는 흰 빛을 먼저 경험한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여기에 그 분야는 황금색에 대한 것은 안 보이는지 후배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황금색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는 않았고요. 이 나름의 검정색이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경지라는 암시가 있다고 정보를 저한테 말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게이트, 검정색 게이트를 본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최상위의 경지, 최고의 경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검정 게이트, 포털 게이트는 이제 이 하고 흰 포털 게이트가 있고 황금 게이트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다가 나중에 막 무지개 게이트도 열리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우리가 얼마나 상이자인지 여러분의 자신을 아셔야 돼요. 멋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러나 나름의 이 검정색이 그 세계에서도 상당히 최고의 경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에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것이 깨어났나, 그 인간계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눈 게이트를 보느냐, 흰색 게이트, 황금 게이트를 보느냐, 그 차이인 거죠. 블랙 게이트를 보느냐. 그래서 하단이 깨어난 사람이라면 이 무속인이나 점사를 치거나 이 카드점을 치는 인간용 영체로 살아가면 이번 생 그렇게 먹고 살아갈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돈도 잘 벌 수 있어. 그러나 깨달음에 진화 각성을 한 자라면요, 그들보다는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 그 많은 이들이 이제 영성 마스터를 이제 업으로 살게 되고요. 그것을 부로 이루며 인간적, 영적인 마스터로 살아가는 부류에 또 가장 많이 있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아까 마침 또 오늘 이거 영상 나가는 날인데 또 연호 선생님이 또 그 질문을 해주셨네. 갱이호님 보시하고 있는 부분. 어쨌든 뭐 마스터 계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쿤달리니 각성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쪽으로 그 재능을 크게 깨어나게 해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보는 사람으로 진화하고요. 행복이 가득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두세 개의 삶을 살아요. 예. 저처럼. 저쪽 세상, 이쪽 세상. 저쪽 세상에서 아라한 행동, 불보살 행위하고 이쪽에서는 또 인간계의 삶 열심히 살고. 예. 이렇게 두세 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각성되어 모든 것을 다 이끄는 것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르게 맑게 유지하고 정신을 수련해야 가는가 것인가는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그럼 자신의 몫이에요. 이 하단이 먼저 일어났어도요. 의식 차원을 이제 고도의 수련 과정을 가지면서 크게 깨어나면 상승해 가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지인 계통인데도 상승해서 올라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상담, 비밀 댓글 상담 많이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 저보다 더 나는 훌륭한 것도 아니야. 저는 그저 거저된 사람이고요.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멋진 분들 계시고요. 이 두 번째 흰큰이도요. 인간계의 계급에서 만족하지 않고 나머지 두 마리 모두 깨어내서 합의를 이루는 고도의 의식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바로 그것에 맞는 영성인의 삶입니다. 예. 이제 검정쿤이가 깨어나서 온몸을 도느라 감정체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고 또 흰쿤이만 깨어나서 굉장히 정신병처럼 막 정신병원에도 가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정신병 약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흰쿤이만 깨어나도 안 되고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쿤달리니 4단계 올려놨잖아요. 예. 흰쿤이, 검쿤이, 초록쿤이, 황금쿤이 다 내 등에다 달아야 돼요. 영성의 길을 이 쿤달리니, 이 코브라, 이 영성의 목을 달아야 돼. 그래야 상승해요. 지인들 아셨죠? 우리 또 황룡들은 그것은 기본이고요. 이 황룡하고 내 자체가 황룡이 돼야 돼요. 내 자체가 황룡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린 서양체인 거예요. 이 황룡이 아무리 겉에서 맴도는 건 그건 서양체 아니. 그거는 좀 발전이 덜 된 거고요. 황룡하고 내가 합일이 돼서 내가 황룡 자체여야 돼요. 내가 용 자체여야 돼요. 그리고 정령 붉은 용은요. 나의 이 장에서 잉태했다 태어나야 되고 흑룡은 나의 자궁에 있어요. 나의 자궁의 흑룡체예요. 우린 이렇게 용체들로 새 용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 아셨죠? 이 지인들은 쿤달리니 내 가정만 가지시면 되지만 우리 서양체들은요. 용 오로보로스 제대로 갖고 계셔야 돼.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다 용 오로보로스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쿤달리니 가정을 다 모두 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 우리의 삶을 더 재밌게 판타지 세상을 영위하면서 행운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됐다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안 된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이 참 좀 안 하세요.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끌려갈 필요 없고 이쪽 세상으로도 인간 세상에서도 너무 끌려갈 필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정답 두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모두가 어떤 것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의식 상태는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높고 낮음 없어. 이렇게 된 이상 되돌림할 수는 없어. 이건 사실이야.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하는 거지 가야 하는 삶이고요. 이 다음 나이 먹어 죽어서 가는 나의 세상에 미리 좀 들어가서 좀 세상 구경하다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비적인 세상에 과도하게 이끌려갈 건 없어요. 모두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정화한다고 명상한다 그러고 계시지 마시라 그거예요. 육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육체가 강건해야 모든 걸 이겨내고 저처럼 열정적인 사람으로 이 고통 속에서도 아빠 뒤지겠는데도요 엄청 에너지 넘쳐요. 편안함도 혼돈함도 모두 내가 만드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오방신들이 저의 이제 승천하는 걸 보고 참 신비스러운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글을 써놨고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하고 엽수설 110회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열반 상태에 들어갔어. 동물의 겁을 얘들 이렇게 해서 제가 동물을 이제 보내버렸잖아요. 나중에 관세음보살이 뿅아리 후광이 생기고 장미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무지개 뒤에 뿅아리 후광에다가 겉에 무지개까지 달고 나더니 얘들이 다시 와. 오방신이. 이 이야기도 재밌어요. 다시 동물의 겁을 써. 그러니까 동물의 겁을 벗었다가 썼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각성을 갖는데 참 재밌는 세상이야. 그 속에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고 우리 인간계를 가져와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그쪽에서 걔네들이 벌이는 일이 인간계에서 안 좋은 일도 걔네들이 좀 전화위복 시켜줍니다. 저 이제 여기 얼굴 이게 찢어졌을 때 많이 얼굴 삽자루 부러지면서 다쳤을 때랑 그때 뒤로 넘어지면서 제가 허리도 좀 많이 다칠 뻔했거든요. 엉덩방아 뒤로 찌면서. 근데 그 전날 그 꿈에 예지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즘은 이제 제가 어떤 에너지체 그쪽에서 상태냐면요. 그쪽에서도 그 아바타가 에너지가 셀수룩에 사람의 형상으로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도령 미륵보살을 사람으로 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에너지 기예요.
에너지가 셀수록의 사람의 형상이야. 지금은 제가 그쪽에서의 그 어느 정도의 이제 파워냐 하면은 제가 이제 다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음이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안 좋은 에너지가. 근데 이렇게 그 어느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의 식당에 갔는데 거기 한쪽 구석에 저쪽 구석에 남성이 하나 보입니다. 저는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황태국을 먹으려고 황태국 하는 집이니까 앉았어요. 근데 이쪽에서 앉음과 동시에 제 손이 나가서 그 아바타의 모가지를 콱 틀어 잡았어요. 대롱대롱. 손이 빵 나가서 탁 대롱대롱. 그 정도의 에너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삽자루가 부러지면서 안 좋은 에너지의 흐름이었지만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왔고, 허리도 지금 제가 좀 뻐근하긴 하지만 디스크가 다시 터졌다든지 저의 이제 그 뒤 엉덩방을 좀 쪘지만 제가 꼬리뼈가 나갔다든지 뭐 이런 그런 더 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그쪽 세상에서도 나 자신의 일상 자체도 내가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쪽에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통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도움 되겠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직도 가끔씩 그 사기에 눌린다든지 그런 가위 눌리듯이 어떤 에너지체가 와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거는 느끼시는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 다 지나오면 저처럼 그 안에서 엄청난 전사 아란으로서 용사로서의 그런 에너지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전화위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도통력자, 신통력자들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봅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별 내용은 없는데 굉장히 신비적인 현상인데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린 게 참 저의 능력의 언어 구사 능력의 한계를 느끼네요.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 꼭 구경 갈 거예요. 제천 의림지 갈 거예요. 벚꽃 보러 갈 거예요. 봄에 여러분들도 꽃 많이 즐기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 우리 천인들께서는요. 어디 헤매지 마시고요.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 유튜브 영상에서 1편부터 꾸준히 들어주셔요. 그것도 안 되면 저희 블로그 오시면 제가 글로써 바로가기 해놨거든요. 편별로 가서 보시고 또 글로 보는 거랑 또 이 유튜브 영상으로 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은 글로써 있는 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거고 또 이해를 더 잘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언어로 말하는 유튜브 영상이 좀 다 도움 받으세요. 다 도움 받으시고 또 여러분한테서 우리 천인들한테서 서양체들한테 황룡체들 용부터 시작하는 인간들한테서 일어난 일이 너무 힘들고 해석이 안 돼 어려워 그러면 댓글 다세요. 블로그 오셔서 댓글 다시고요. 아셨죠? 저는 이것을 보시한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연호님이 글을 주시네. 감사하고 보시한다라기보다 저는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충분히 제가 먹고 살 만큼의 이 금전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저는 그렇게 금전을 취하고 싶은 세계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각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마스터 신분 선생님들 많은 역할 바르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우리 사람들이 그런 가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황폐화되고 인생 망치지 않고 또 목숨까지 잃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 안 벌어지게 우리 마스터 계긴 선생님들 좀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길었습니다. 선덕여왕이었습니다. 나마스테.